안녕하세요. 플루 MBA 최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킴입니다. 네, 저희가 또 영상 앞에 섰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 저희가 그 GMAT 준비하는 분들 그 가이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MAT 시험의 점수가 나오는 이유를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네네. 자, 우선 GMAT 점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 맞습니다. 네, 영어 자, 실력이 뒷받침되지 네. 않는다면 GMAT에 나올 수가 없죠, 점수가.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GMAT이라고 하는 시험의 메커니즘에 적응하고 그것을 숙지하는 것이겠죠. 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제가 누누이도 얘기하는 실전 감각 키우기. 실전 연습이 너무 왜요? 아니, 너무나 평소에 네. 자, 우리 타이머 김지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인간 자, 타이머 인간 김수현입니다. 자, 네. 일생을 하나의 철학, 일생. 시험 문제는 시간 내에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네. 자, 그 철학으로 그렇죠. 살아오시는 자, 타이머 김 선생님이신데 네. 그 세 번째 요소죠. 그래서 네. 그 세 번째가 이제 정리될 것 같고 그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거 있죠. 메커니즘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시험장 적응은 별도로 한번 영상을 또 만들까 생각을 해봐요. 네네. 첫 번째, 우리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은 그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저의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과 또 우리 원장님이 그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분이 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게 영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네, 본론은 그게 네, 본론은 되죠? 이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저희 과목 그 SC 같은 과목에서는요, 네. 절대로 영어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해 들어오면 큰일 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누누하게 이게 드리거든요. 네. 그 제 백그라운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거꾸로 보면 좀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티브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 우리가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지구상에 메이저 랭귀지가 많은데 일본 말이랑 우리나라 말만이 어순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 랭귀지라는 게 문화를 반영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고 일본이 그런데 객체를 존중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할 때 나를 먼저 얘기해주고 학교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문화가 반영된 것이고 이제 간단한 관계성을 나중에 형성하는 뭐 그런 이제 랭귀지가 되는 거죠.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I go to school 그러면 이제 go라는 액션, 할 때 액션 중요한 나라. 본론 먼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어순이 반대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우리 뇌 구조에 이게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일본이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오피셜 가이드라는 책이 있죠. 거기 SC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이게 답이다 하면서 왜 답이냐? 이 문장은 이렇게 쭉 읽어가니까 여기까지 이런 익스펙테이션을 형성시켜 놨다 그래요. 그럼 그 뒤에 글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그 익스펙테이션을 이렇게 풀필해 가니까 이게 답이다. 뭐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에서 플로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어는 거꾸로 보지 말자. 직독직해. 자, 네이티브가 보듯이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자, 이 와중에 자, 우리 원장님의 영상에 또 그렇죠. 하시는 말씀은 좀 다른 게 있어서 네네. 자,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좀 쉽게 하자면 제가 대표님의 그 말씀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직독직해가 기본이라는 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일단 GMAT 공부하시는 학생분들께서 영어가 그렇게 이제 플루언트하고 유창하신 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어와 동사 그리고 쭉 이어지는 그 문장을 처음 딱 맞닥뜨리시면 주어가 동사 했대. 근데 그 뒤에 목적어가 이거래. 근데 그게 또 그거래. 근데 거기 또 살이 이게 붙었네? 이거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좀 버거우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있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CR 영상, 이제 강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어 먼저 해석하고 이제 동사 찾으셔서 문장 맨 끝에서부터 거꾸로 해석을 하시면 쉬우실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거는 영어가 조금 힘드시고 아직까지는 그 직독직해의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그분들에게 사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독직해를 합니다. 네, 그냥 주어가 동사했고 그렇고 해서 읽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영어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독직해 연습을 베이스로 하시되 조금 너무 많이 어렵다 싶으면 제가 좀 제안해드렸던 방법인 주어하고 그 다음에 동사 찾으신 다음에 문장 끝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택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면은 네. 우리 영어 참 잘하시는 우리 원장님 옆에 감사합니다. 계셨는데 네.
일단 본인도 그렇게 안 한다. 영어 안 대할 하죠. 때는. 네,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과도기적인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 영어를 그렇게 하시기 힘드신 분이 음. 조금 이제 프랙티스 할 겸 좀 뭐 그럴 겸해서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까. 뭐 그 정도가 맞아요. 정리가 되는 거는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조금 저의 직업적인 그 편의를 위해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은 아무래도 제가 한국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어가 동사 A, B, C가 있으면 C를 B를 위해 A 때문에 한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 해석을 해야 깔끔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의 그 강의에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도 없지 않아 그치, 있는 것 왜냐면 같습니다. 학생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그분과의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네네. 그게 편하니까 뭐 네네. 그런 거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연문대 하실 때는 네. 자, 효율적으로 자, 직독직해 하시는 거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고 네. 특히 SC입니다. 자, SC는 여러분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올 메스업 돼 버리는 거예요. 자, 하여튼 자, 그 네네.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하여튼 자, 다음 영상 또 우리 G메터 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좀 만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만나요. 네, 다음에 봬요.